우리나라 최초의 설렁탕 연구소 여기에 네. 차리시면 기회 비용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증축을 하면서 4층 건물에 임대하기에는 별 큰 기회비용이 힘들어가요. 그럴 바에는 연구소를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후배들한테 여태껏 쌓은 지식 같은 걸 전달도 하고, 그 다음에 설렁탕이라는 게 저평가돼 있다. 그런데 노령 인구가 더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음식보다도 면역에 대해서 이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를 가장 나다운 선택 한물이 설렁탕 연구소다. 이왕 여기까지 달려온 거 설렁탕에 에르메스를 좀 하고 싶다. 최고의 명품을 만들고 싶은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배고픈 거는 면했으니, 그러면 고객한테 내가 돌려드릴 거는 이 설렁탕을 대중적인 명품을 만들고 싶은 거죠. 기부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재밌는 게요. 식당을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나무 심는 협찬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심어놨던 그 벚꽃이 잘 자라가지고 그 일대가 명소가 그랬죠. 됐어요. 네. 옛날에 그 투자했던 돈이 그 이상을 이제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벚꽃 시즌만 되면은 손님이 몇 터져요. 예, 그럼 남은 꿈은 제자 때 부모님한테 절을 하면서 그전에는 설렁탕집 잘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건물 사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다 들어주셔서 사회에 진짜 공헌할게요. 진심 있게 절을 해요. 자, 대한민국 최초의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설렁탕 연구소에 드디어 왔습니다. 대표님 멋지신데요? 아유, 여기서는 이제 연구소장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름하여 아직은 좀 하영호 신촌 설렁탕 연구소 네, 맞죠? 네네. 네. 자랑하실 만해요. 저희 뒤로 지금 이렇게 아파트 숲이 보이고요. 특별히 또 밤에 찍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조명이 아름다워서 도심 속에 이런 아름다운 빌딩이 있나 싶습니다. 여기가 서울 가장 중심지 중에 하나인 반포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지에 있는 하영호 신촌 설렁탕 연구소입니다. 그런데요, 대표님. 네, 여기에 네, 연구소를 네. 차리시면 기회 비용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원래는 이 건물에 설렁탕집을 차려서 사실은 미쉐린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미슐랭이. 네, 그랬는데 7년 전에 건물을 샀을 때는 건축비가 5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신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전략을 바꿔서 이제 증축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여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이제 기존에 1, 2층에 영업들을 하고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못 놓다 보니까 그러면은 막상 4층 건물에 제가 그거를 임대하기에는 사실은 별 큰 기회비용이 좀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럴 바에는 제가 연구소를 좀 만들고 옥상을 갖다가 이렇게 휴식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휴식 공간을 만드셨다 그러는데 이 공간은 대표님만 쓰시려는 건 아니고 뭔가 용도가 좀 있으셨겠죠? 사람들을 모으거나 뭐 공유하거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1차적으로는 제가 혼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자료도 모으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뭐 설렁탕이나 전통 음식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좀 모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워크숍도 할 수 있고 또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이 장소를 활용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친한 친구가 놀러 오면 편안하게 그냥 그 오손도손 지나간 얘기도 고마운 하고, 사람들? 예, 그런 이렇게 좀 큰 욕심 안 부리고, 네. 예, 여기서 좀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대표님과 관련된 질문은 네. 지금 거의 뭐 30년 동안 외길을 걸어오셨는데 네. 설렁탕으로 네. 그런데도 아직도 더 공부하고 연구하실 게 있는지, 과연 설렁탕이 그렇게까지 연구의 대상이 될 만한 음식인 건지가 1번. 네. 2번,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동안 우리나라에 설렁탕 연구소가 없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2번이거든요. 네. 네. 어떤 걸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일본 같이 대를 이어서 하는 그런 그 음식점을 하기에는 법적 그 제도가 너무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돼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제 같은 거에 대한 그런 게 계속 이어서 가기가 이렇게 좀 편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일반적인 대중 음식 중에서, 그래서 다른 분야의 막걸리라든가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그렇게 심층적인 연구가 많이 김치라든가 되고 있지만 설렁탕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래도 전국에 한 2,000개 정도의 설렁탕 집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어렴풋이 생각할 때 꼭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데가 나름대로의 이제 설렁탕을 맛있게 만들어서 하실 건 있지만 아주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제가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한 25년, 30년 전에는 저보다 앞서가는 그 업소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부러웠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남의 거를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도 나이가 좀 먹고 이쪽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아, 이제는 후배들한테 내가 여태껏 쌓은 그런 지식 같은 걸 정리해서 한번 전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장에서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그 체계적인 그런 연구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싶어도 그 환경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식당에서 그런 걸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게 다행히 저희 아들이 이제 설렁탕 후계자로서 그 업장을 지키고 있으니 저는 그러면 아웃사이드에서 바깥에서 이제 그걸 지원해 주는 그런 좀 편안한 상태에서 이걸 하나하나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싶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설렁탕 음식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저평가돼 있다. 예, 기존의 음식에 파스타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음식이 있는데 이렇게 설렁탕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디서 예는 많이 들어요. 어디 뭐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는 많이 듣지만 생각보다는 또 이렇게 많이 잘 팔리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6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이제 이 설렁탕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향후에 이쪽 노령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노령 인구에 맞는 음식이 앞으로 더 각광받지 않겠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칼슘이 많이 있는 설렁탕인 것보다 좀 더 심오한 거를 제가 공부해서 세상에 알리고 그런 홍보 역할도 하고 또 나아가서 코로나 이후에 그 면역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설렁탕이 어느 음식보다도 이 면역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설렁탕에 들어가는 거를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밥상의 주인공은 밥인데 그러면 밥을 어떻게 했을 때 소비자가 어떤 밥을 좋아할까? 그 한정식집 같은 데 가면은 밥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는데 대중음식점에서는 밥을 그렇게 비중을 안 두거든요. 그런데 저 사실은 그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밥상의 주인공은 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느냐 그러면은 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 발 물러서서 반성도 하고 밥을 먼저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국수가 있는데 이제 국수는 밀가루잖아요. 그러면 먹었을 때 이제 그 혈당이 많이 올라와요. 네, 예, 요즘에는 이제 당뇨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렁탕 집에는 국수를 더 달라는 손님하고 국수를 빼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국수를 더 달라 그러겠어요? 빼달라 그러겠어요? 아, 저는 당연히 더 달라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말씀의 문맥을 짐작해보면 빼달라는 사람이 더 많나 봐요. 아니요, 반대로. 근데 더 달라는 사람은 아직은 많아요. 많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어느 날 당뇨 환자 그 분들이 자기네끼리 SNS에서 화영호 신초동탕 가서 먹고 혈당이 안 오르고 그런 얘기가 돌아서 들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저희 음식을 먹고 혈당이 좀 안 오른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한편으로 좀 뜨끔한 거죠. 아, 이 국수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한 7, 8년 전에 발효현미 국수를 한번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발효현미 국수에는 글루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국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좋은 국수를 했으면은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건져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때 1차는 한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녹황색 국수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녹황색으로 하는 주제가 뭘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새싹보리나 뭐 시금치라든가 부추 같은 경우를 그거를 이제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서 이거를 현미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녹황색 국수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 혈당치도 안 올라가고 또 성인병에 좋고 그래서 기능형 국수로 만들어서 당뇨 환자나 성인병 환자에 대해서 이쪽에 기여를 하고 싶은 게 설렁탕에서 파생되는 곰탕이라든가 육개장이라든가 냉면인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걸 세분화해가지고 고기를 다 하나하나를 더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를 이제 차리게 됐습니다. 이 책에도 한 챕터가 할애가 돼 있어요. 작지만 큰 실험실 설렁탕 연구소. 설렁탕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미래 세대에도 사랑받는 네.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네. 설렁탕이 문화유산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평양냉면이 하나의 장르로서 이렇게 많이 좀 자리 작용하고 잡는 있는 건 것처럼. 맞아요. 그러면은 그에 못지않게 평양냉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주 재료가 메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밀 성분이 성인병이나 혈액이나 장점이 있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설렁탕도 그 이상의 영양학적이라든가 맞습니다. 좋은 점이 많아서 근데 생각보다는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단지 이거는 몸에 좋은 거야. 그런데 왜 좋아? 그럼 칼슘. 네, 그런데 그 칼슘에 머무르지 않고 아주 면역에 좋은 단백질 공급원 중에 하나가 설렁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릉 선수촌이라든가 국가대표 시합을 앞두고 보면은 사골 국물을 많이 이렇게 달여서 먹고 그런 거다 보면 좀 더 제가 더 그런 걸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싶은 거죠. 30년 동안 현장에 계셨는데 예, 예. 이제는 제3자 네. 입장에서 네. 설렁탕을 더 연구해보고 싶으시다는 거죠. 네, 네. 여기도 보면 또 그런 얘기 있거든요. 가장 나다운 선택의 결과 산물이 하영호 신촌 설렁탕 연구소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가장 나다운 선택? 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식당을 운영하면서 하면은 생산자 입장 위주로 하게 된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도 생각하고 여러 그쵸. 가지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명품 그러면 에르메스를 이제 하는데 그 에르메스가 그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가 요즘 생각하는 건 그러면 이 여기까지 달려온 거 설렁탕에 에르메스를 좀 하고 싶다라는 거. 설렁탕계 에르메스가 설- 되고 싶다.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원래는 제가 책을 쓸 때는 설렁탕 마에스트로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휘자 입장에서 그걸 조율하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또 발전해서 이왕이면 설렁탕계의 최고의 명품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젊은 시절에는 가장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다행히 그래도 참 소비자 덕분에 어느 정도 배고픈 거를 면했으니 그러면 내가 그 고객한테 고마운 거에 대해서 내가 돌려드릴 거는 이 설렁탕을 진짜 하나의 아주 명품으로 근데 그런 부분을 그렇지만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명품은 다 좋은데 가격이 비싸고 가성비가 비싸면 또 그게 외면받아요. 그쵸. 그래서 가능하면 대중적인 명품을 만들고 싶은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진짜 하영호다운 그 설렁탕 명품이라고 소비자도 다 끄떡끄떡 할 수 있는 그 설렁탕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 꿈입니다. 마지막 꿈을 말씀하시기엔 너무 젊으시지 않나요, 대표님? 아닙니다. 예.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희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저희 장모님이 근데 102살까지 사셨는데 설렁탕 장모님도 한 25년을 드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그거를 타이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설렁탕을 먹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설렁탕에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근데 콜라겐 논쟁이 벌어져요. 황태 콜라겐이 많다. 근데 최근에 방송을 봤더니 피시 콜라겐은 흡수율이 80%인데 동물성 콜라겐은 2%다 그러니까 들으니까 그래도 속상하더라고요. 2%라고. 그럼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럼 설렁탕 1인분에 400g이야. 그럼 400g인데 거기에 2%라고 그러면 이게 적지 않은 거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과학적인 근거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사실은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이걸 좀 검증해 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이거를 더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제가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나중에 동물성 콜라겐도 몸에 상당히 이롭다라는 거를 좀 그쪽으로 좀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네, 예. 대표님은 논문도 쓰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최고의 과정에서조차도 네, 심지어 네. 근데 공부를 정말 평소에도 많이 하시나 봐요.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뭘 하나를 집중하게 되면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분야에. 그래서 비견한 예로 막걸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러면은 그 막걸리를 누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물 그런 거 공부하다가 그러다 보면은 거기 정확한 그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이 손님한테 제가 권할 수가 있어요. 손님이 와서 뭐 소주도 찾을 수 있고 맥주 찾는데 그러면 그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거를 이렇게 손님한테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 손님도 와서 식사를 하면 오셨지만 자기가 미처 생각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건드려주고 그래서 최근에 또 식초 공부도 좀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는 냉면에 일반적 냉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조 식초? 양조 식초를 쓰는데 그거보다는 천연 발효 식초가 더 몸에도 좋고 다시마 같은 거. 예. 그러다 보니까는 또 맛도 훨씬 맛있어요.
그 당장에 원가는 많이 들어가지만 천연 발효 축제를 써서 냉면에 뿌려드리면은 손님이 맛있다고 뭐 행복하시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제가 대량으로 사서 거의 그냥 원가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매를 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다 그러면 쿠팡 가면은 15,000원이에요. 그러면 또 요즘엔 검색하는 세상인데 그런 거 손님이 놀래죠. 15,000원짜리 친구가 이제 5,000원에 주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마음을 알게 돼요. 나는 하다당은 이걸 진심이구나.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 꼭 저희 집에 와서의 냉면만 맛있게 먹으라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라도 좋은 식초를 드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식초뿐이 아니고 소주라든가 맥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고 이러다 보면 재밌어요. 음식 얘기하다 보면. 그럼 미처 제가 몰랐던 것도 손님들이 또 얘기해줘요. 그럼 또 체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하루가 모자라요. 왜냐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검색하는 게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AI가 나와서 AI를 한 2개를 띄워놓고 양쪽에서 막 치고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해요. 시간 가는 줄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과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대표님께서 이렇게 삶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5가지를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장사의 핵심은 사람이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은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 이게 대표님의 장사 철학인가요? 네.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일단은 손님한테 마음을 사야 되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매출에 있으면 인건비 얼마고 재료비 얼마고 얼마 이익이 난다 그러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일단은 퍼줘야 남는다는 말도 있지만 일단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거의 안 가져다시피 집에 가져가는 거 없을다시피 그 정도로 마음을 열어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손님도 다 알아요. 그분도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남겠어. 미안하죠.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러다가 일단 그렇게 가다가 마음을 얻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올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손님도 그래 너 여태껏 수고했어. 이 정도 그 승인도 이해한다 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경계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느 오픈집이나 우리가 옷을 사러 가고 우리가 자동차 고치러 갔는데 수리를 하면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당하게 고치고 정당하게 청구하면은 안 불안한데 찝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여기 망가졌어요. 그럼 진짜 망가진 걸 고치라는 건지 뭐 이듯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식당뿐이 아니고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신용이나 신뢰를 회복을 먼저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그 이유는 따라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손님은 뭐 신이다. 오사카 상인들의 그런 그 철학을 유심히 또 읽으면서 또 공감대 형성을 해서 플러스 시킨 거예요. 전에는 거상 임상우 그런 철학에다가 요즘에는 오사카 상인의 그거를 플러스해서 제가 살아가는데 그 철학으로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요즘은 그게 갑질 같아가지고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 세상 살다가 보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만나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다 옆에 있는 손님들 다 지켜봐요. 진상 손님도 있는데 그 진상 손님을 그래도 말을 들어주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분이 더 단골이 돼가지고 더 홍보되고 손님을 더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적도 사랑하라. 그건 좀 웃자고 하는 거지만 어떻든 저희 그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만큼 손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지. 그 왕이라는 거는 무슨 재앙이 아니고 그만큼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표님이라면 적도 사랑하라라는 네.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절실함으로 네. 노력하신다면. 또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제일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바빠도 꾸준히 운동하고 명상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봤다. 혹시 대표님의 어떤 그런 일과에서 비롯되는 노하우를 좀 안 그래도 뵀을 때도 되게 체격이 다부지시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 때부터 철이 들어서 여태껏 살아왔는데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와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생각했는데 이러다가 아프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더 악착같이 이렇게 몸 관리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식당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교훈을 얻는 거예요. 식당 안에 할아버지도 오고 이렇게 또 말 못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하시는데 보는데 아무리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다 명예도 얻으려고 그러고 돈도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파버리면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한 8, 9년 전에 디스크가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조금 이렇게 걸음마듯이 조금 늘려가요.
그때 제가 그걸 잊지 않으려고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그 사진을 올려놓고 나중에도 평생 이거를 보려고. 어떤 경험?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소원이 걷는 거였어요. 이게 디스크가 걸리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사람이 되게 부자다 그러면 부러워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두 가지거든요. 그럼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몸이 아프면은 다 누구나 알다시피 건강에 최고의 소리는 다 입에 달고 살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식당을 하면서 매일 느끼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 않냐. 우리가 육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좀 뭐냐면 내려놓는 거죠.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지만은 그게 욕심대로 또 세상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입구에 오시다 보면 영국 왕실공원에서 제가 거위를 보고 네, 있는데 저 봤어요. 예, 그 여행 가이드가 찍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책을 쓰다 보니까 이 그림이 너무 저랑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실어주세요, 책에다가. 그래서 여기를 꾸미면서 AI한테 사진을 던져뒀더니 그 AI가 이 사진 참 좋다고 크게 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한편에 보면 저가 힐링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이제 그래서 여기를 꾸민 거예요. 손님이 왕이다 네. 라고 해서 손님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신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물론 자기 몸도 이렇게 네. 잘 돌보고 계시고 근데 남에 대한 게 항상 있는 것처럼 또 느껴져서 네.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부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하시나요? 좀 재밌는 게요. 처음에 도곡 이동 매봉역에서 식당을 하다 보니까 한 몇 년 지나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약간 삥 뜯듯이 그 나무 심는다고 이렇게 협찬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뭐 한 50만 원, 100만 원씩을 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그 양재천에 이제 그 심어놨던 그 벚꽃이 막 물어나게 잘 자라가지고 그 일대가 그렇죠, 명소가 그렇죠. 됐어요. 네, 막 외부인도 많이 이제 온다는. 옛날에 그 투자했던 돈이 그 이상을 이제 뻗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벚꽃 시즌만 되면은 손님이 몇 터져요. 아, 예. 그때는 예, 살짝 예. 울며 겨자 먹기로 예, 예. 했을 지언정 예, 예. 지금은 그게 자라서 오히려 네. 이제 그 씨앗이 자라서 예. 열매를 같이 예. 나눠 먹고 있는 예, 그렇게 하고 조금 경로당에다가 설렁탕 국물을 매년 부리토끼 뭐 그런 형태로 그렇게 따뜻한 겨울나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점점점 하다 보니까 이게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좀 단위가 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님한테 대우를 받아요. 아, 예, 왜 그러냐면 그 동네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오면 잘 먹었다,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한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늘 하다 보니까 그게 늘상이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은 뭐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앞으로 제가, 뭐 대표님 그럼 이제 남은 꿈은 이제 여기서 설렁탕에 네. 대해서 더 매진해서 자타공인 진짜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네. 아니라 세계적인 설렁탕의 1인자로 서시고 싶다는 꿈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옛날에 사랑방 중계라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 약간 이 전통 음식에 대한 권위자로서 그런 데 가서 재밌게 이제 음식 좀 어떻게 만들고 여러 가지 좋은 거, 또 미담 그런 거를 나중에 음식 칼럼니스트로 좀 활동하고 싶은 거예요. 음식 칼럼니스트로요.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흙수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리그로 살아서 친구들 만나도 제가 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딱 그렇게 존경을 해요. 제 친구들은. 그래서 저는 마이너리그로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또 그게 또 고마운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하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겸손이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그랬으면 남을 무시하고 약간 이렇게 어깨에 뽕 힘이 들어갔을 텐데 늘 나보다 다 주변에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나중에 자수성가 노력을 해주니까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의 재능이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다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나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생각하냐면 제사 때 부모님한테 절을 하면서 그전에는 설렁탕집 잘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건물 사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다 들어주셔서 지금은 뭐냐면 사회에 진짜 공헌할게요. 제가 진심 부모님한테 그러고 이렇게 절을 해요. 그래서 제사 네, 때. 이제는 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회에 뭔가를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할게요. 또 많이 도와주세요. 그런 부분이 이게 단계별로 해서 아, 저 사람은 내가 옛날에 봤는데 아, 처지일관 참 노력하고 참 괜찮은 친구다.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야죠. 감동이네요. 예. 그게 막 이렇게 진정성 있게 느껴져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줄도 치고 접어가고 하면서 봤는데 대표님 여기 책에 26페이지인데요. 열정의 시작, 그러니까 거의 처음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루는 선배 형과 캠퍼스 벤치에 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네. 형, 나 지금은 이렇게 막걸리를 마시지만 나중엔 꼭 외식 사업으로 성공할 거야. 나 벤츠 탈 거고 내 건물에서 가게도 할 거야. 월 500만 원 이상은 벌어야지. 새우깡도 아껴 먹는 판에 허황된 꿈이라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선배는 그래, 너 눈빛 보니 뭐든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최근에 이제 그 선배가 여기 놀러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자기가 이제 신나는 거예요. 이 그분이요? 선배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봤는데 네가 진짜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막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네, 맞았어. 내가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용기를 주시니까 큰 힘이 됐어요. 그렇게 그 말 한마디 던져주시는 게 대학생 때나 초창기에 직장 생활할 때 식당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말려요. 이렇게 말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대부분이. 네. 한번 망한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아까 이 형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뭐 다 갖추셨어요. 키도 크시고 잘생기고 명무대 나오시고 다 하시는데 이 형님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덕담을 던져주시는데 그때 되게 용기가 많이 됐어요. 그분은 또 자기에게 보는 눈이 틀리지 네. 않았다라는 예, 걸 예. 증명해줘서 네, 예. 대표님께 기쁘고 예, 예, 예. 감사하고 예, 예. 이 형님이 재판에 들어가면 자기 이름 김분기를 넣어달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여기다 안 넣는데 아, 여기. 만약에 42세 알면은 자기 이름 넣어달래요. 그분 김분기를. 조남이 김분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굉장히 꿈이 구체적이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쉬는 날마다 국회 도서관으로 향했다. 월간 식당 같은 외식 전문 잡지들이 늘 비치되어 있었다. 나는 그 책들을 쉴 수 없이 스크랩하며 외식업의 트렌드를 익혔다. 실제로 나는 CEO의 성공 스토리 페이지에 내 인터뷰가 실리는 꿈을 자주 꾸기도 했다. 네. 지금 실리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니올라에. 네, 그렇죠. 꿈을 다 이뤘어요. 근데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 말씀해 주셔서. 대표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그 순간에 네. 머니올라 비욘드 뮤직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기쁩니다. 대표님, 그러면 네. 저희가 항상 이 인터뷰 분들에게 여쭤본 질문이 있는데요. 신촌 설렁탕 하영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화두가 이렇게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지금만 생각하니까는 아까도 뭐 다 이빨에트는 말했지만 건강한 거 그다음에 그 건강이라는 건 두 가지 그죠?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제 좌우명 중에 그러니까 불교 하암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그러니까는 그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예,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결국은 이제 말이 시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옛날에 방송에 나오고 싶다라는 거를 해서 사실 운 좋게 방송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인을 많이 받고 싶었는데 매장을 가득 채우듯이 사인을 받았어요. 결국은 제가 주변에도 그래요. 왜냐면 사람이 말이 시가 된다고 안 좋은 얘기도 그대로 또 안 좋은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되고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이 슬픈 노래 부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슬픈 대로 된다. 그전에는 제가 학생 때는 막 김정호 노래, 그 슬픈 노래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김정호 노래를.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슬픈 노래 안 불러요. 그냥 명랑하고 그래서 제가 결혼식 할 때도 그 이제 결혼식장에서 부른 노래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문세의 나무 행복한 사람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늘 이제 어디가 18번으로 그 긍정의 마인드를 하려고. 마무리 질문으로 제가 아껴놨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이 설렁탕과 닮았다라는 표현을 책에 쓰셨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생이 설렁탕과 닮았어요? 그러니까 설렁탕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뼈를 이렇게 처음에 접하면 핏물을 빼고 또 기름도 빼고 그다음에 이제 가마솥에 오랜 시간 동안에 거기서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만 한을 풀어버리면 국물이 다 망가져요. 또 그려놓고 또 국물을 다 만드는 과정도 또 고생이지만 그거를 또 퍼놔서 관리를 안 하면 또 이게 또 망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온갖 그 정성이 들어가야만이 음식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처음에는 고1 때 철이 들어서 갑자기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것만큼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대학을 제가 목표로 하는 대학은 들어갔는데 그 설렁탕 같이 기나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했듯이 제 인생도 시간이 좀 걸렸지만 오늘날 인생 전반전, 후반전에서 후반전 쪽에서는 다행히 잘 마무리가 돼서 그동안 이제 저를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지금부터 더 고개 숙이고 더 인간적이고
친구 만나면 더 밥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예, 더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이게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앞으로 대표님은 어떤 막 글로벌로 나가서 더 기업을 크게 만들어서 확장해서 막 이런 어떤 욕심이 있으시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를 더하면서 돈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가꾸고 주변과 나누고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남자들은 다 이렇게 명예가 있고 꿈이 있는데 억지로 하고 싶다고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물을 흐르듯이 제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기회가 되면 그래서 꼭 돈이 목적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처음에 이제 수출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원가를 절감하려고 다른 공장에다 한번 또 하청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맛이 안 나니까 다시 저희 거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반응이 좋아서 그런다 그래서 그러면 그 지금 나와 있는 국물보다도 제가 더 즐기면서 열심히 하면 그거보다도 더 많은 더 좋은 국물을 앞으로 더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 자신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데까지는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어요. 네. 은근하게 네. 계속해서 네, 끓이면서 네, 네, 정직하게 네. 걸어가시겠다. 네. 네. 아, 저희가 진짜 30년의 네. 인생을 3시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저희 네. 편집해놓으면 30분 정도의 네. 시간 내에 네. 이렇게 압축해서 들어보는 일은 쉬운 네. 일은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촌 설렁탕 연구소의 개소를 계기로 네. 또 이 책의 설렁탕 어떤 마이스트로. 출간을 계기로 이렇게 마이스트로님과 네. 긴 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보람은 또 대표님의 꿈을 이루는 순간에 저희가 머니올라가 함께 있었다라는 게 또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소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설렁탕으로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네. 일에 꾸준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건강하려면 뭘 많이 먹어야 된다고요? 설렁탕이요. 네. 네. 하셨죠? 네. 건강하려면 네. 설렁탕을 많이 먹어야죠. 많이 먹어야 네. 된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네. 네. 종종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 대표님.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배 창업자 이제 막 창업했거나 네, 식당을 창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것만은 기억해라. 아, 이제 그런 거는 뭐냐면요.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업종에 2, 3개월 정도는 꼭 경험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바깥에서 보는 각도하고 자기가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나랑 적성이 맞나 안 맞는가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방에 어떻게 그 동선이라든가 식자재라든가 홀 어떻게 서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원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꼭 익혀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요즘에는 교육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도 좋고 아니면 하영호 신촌설렁탕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여러 교육기관에 대해서 많이 있는 정보를 다 아낌없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아니면 이 책에도 나와 있던데요? 거기 있는데 그거보다 또 더 많은 정보를. 그걸 직접 알려주시겠다고요? 와, 왜냐면은 역시. 이제 그거를 책에 너무 많이 쓰면은 그때 그 계획하시는 분이 약간 의도가 틀린다. 그래서 제가 좀 여기는 참았어요. 살짝만 하고 네. 직접 찾아가면 알려주신다. 그렇죠. 네, 더 많이. 예, 와,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이제 하나는 또 뭐냐면 요즘에는 식당에 맛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식당에 들어왔을 때 카메라를 들릴 수 있게끔 그만큼 음식에 대한 그 토핑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보여지기. 상당히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일단은. 찍어서 예, SNS에 올려도 예, 예. 보기 좋게. 예, 사람이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그 맛은 기본인데 일단은 지금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에 그릇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레이팅 같은 경우라든가 음식에 대해서 나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저 오늘 키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예. 보여지는 부분에 네. 신경 예, 써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보여지는 모습 어떠셨어요? 아, 너무 최고죠. 다른 분들한테 네, 네. 추천도 하시겠죠? 아, 그럼요. 예. 아우, 이렇게 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카메라 하나, 두 개 달랑 메고 와가지고 가볍게 하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장비라든가 뭐 대규모 이렇게 사람이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줘갖고 아주 감동 먹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한 그릇의 진심이라고 네. 하셨는데 저희도 네. 진심을 담은 머니올라입니다.